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9일 목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미국-이란 휴전 종료와 군사 충돌 격화, 중동 긴장이 국제 유가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각국 주요 이슈를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측 불가능한 중동 정세와 파장이 전 세계에 미치는 상황에서 각국의 대응과 당면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동 정세입니다. 미국-이란 휴전이 종료되며 양측 군사 공격으로 긴장이 최고조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이란 선박 공격에 대응, 이란 내 80개 목표물에 공습했고, 이란 또한 미군 시설 공격 및 MQ-9 드론 격추로 보복했습니다. 사태 심각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강대 강 충돌입니다. 양측이 대규모 군사 행동을 동시에 벌인 것은 이례적입니다. 세계 석유 물동량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분쟁은 전 세계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격을 UN 헌장 위반으로 규정하며 영토 보전 수호를 강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세계 경제에 직접 타격을 줄 변곡점입니다. 미국의 제재 재개 움직임은 이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재무부가 7월 7일부로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판매 제재 면제를 취소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의지를 보여줍니다. 석유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이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는 이란 정권 자금줄을 옥죄어 군사적 행동을 제약하려 하지만 역으로 강경 대응을 유발할 수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잠재적 위험도 있습니다. 중동발 긴장이 미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란과의 휴전 종료 및 공습 재개 소식에 미국 증시 하락, 국제 유가는 5%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전면전 재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압박하되 극단적 상황은 피하려는 의도입니다. 모호한 태도는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시장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증시 하락과 유가 급등은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동 불안정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직결되어 패드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외교 행보는 유럽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해외 생산을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스페인이 동맹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무역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며 분쟁을 격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기조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 외교에 기반합니다. 우크라이나 패트리어트 시스템 지원은 러시아 견제와 함께 방산 기술력 과시 의도입니다. 스페인과의 무역 중단은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기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전술입니다. 이는 동맹 가치를 국익 증진 수단으로 보고 자국 부담 최소화하려는 트럼프식 신고립주의에 가깝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외교는 국제 질서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란 군사 행동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쿠웨이트도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이란 탄도 미사일 2기와 드론 13대를 성공적으로 요격했습니다. 쿠웨이트의 대응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쿠웨이트는 이란의 공격을 자국 주권 침해로 규정,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는 이란과 미국의 대결 구도 속중동 국가들이 직접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쿠웨이트의 성공적인 요격은 방어 능력 과시와 함께 영내 긴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변국들의 자발적인 외교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예상됩니다. 쿠웨이트 주민들은 이란의 반복적인 공격으로 일상과 사업에 지장을 받으며 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무고한 시민들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불안감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도 큽니다. 이러한 민심은 언제든 정권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자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영내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경제적 노력에 빛은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IMF가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요 30개국 중 가장 큰 상향폭으로 반도체 및 AI 관련 하드웨어 수출 호조가 중동 사태 대외 충격을 상쇄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IMF 발표는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중동 사태 같은 외부 충격에도 반도체와 AI 초격차 기술력이 한국 경제를 견인합니다. 다만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반도체 산업 정점론 우려와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맞물려 국내 증시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락한 것은 이러한 리스크를 방증합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려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 등 대북 정책 공조 지속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및 대화와 외교를 통한 영내 평화 유지 노력을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및 원전 등 전략 분야 협력 심화를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 비핵화와 영내 안보 협력 강화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공동 대응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공조 방안 모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루마니아 방문은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 이상을 공고히 하고 SMR 기술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행보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다각적 외교를 펼치는 모습은 고무적입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7월 8일 일본 주식시장에서 니케이 평균 주가가 1437엔 하락, 3거래일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주식 약세, 한국 주식시장 불안정,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입니다. 일본 경제도 글로벌 불안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일본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에 깊이 연결되어 외부 충격에 민감합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현재는 저성장 기조와 고령화 문제까지 안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채금리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도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부담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합니다. 모테기 외무대신과 고이즈미 방위대신 모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안보 및 방위 분야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고이즈미 방위대신은 중국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의 안보가 불가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럽 안보와 연계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입니다. 과거 일본은 자국 방위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려 합니다. 이는 평화 헌법 틀 안에서 방위 역량 강화 및 국제적 역할 확대하려는 외교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에서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를 제시하며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를 역설했습니다. 이 목표는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시진핑 주석 발언은 미국의 기술 제재와 디커플링 압박 속에서 중국이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AI 메모리 생산 능력 증대 계획은 국가 목표가 기업 투자로 이어짐을 방증합니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1,500개 이상 짝퉁 국유기업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무분별한 성장과 부패가 기술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내부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중국의 외교 행보도 활발합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북유럽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중국과 유럽은 동반자이지 적수가 아니며 디커플링 재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의 민족 단결법과 반공 애국 교육 부활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역사 퇴행구로 규정하고 대만 독립 시도는 막다른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북유럽 순방은 미국과 유럽 간 간극을 파고들어 디커플링 흐름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대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만 독립 움직임의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대만 해협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정유 제품 수출 통제 해제는 역내 연료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중동의 긴장 고조부터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동향까지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마무리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합니다.
오늘 다룬 소식들이 여러분의 삶과 투자에 작은 지혜와 통찰을 더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하나 박 작가였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